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중독으로 가는 과정이 이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나 스스로 홀로 서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홀로 서기. 홀로 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같은 것도요. 게임도 사람에 집착을 해 가지고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안 하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집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내가 그 속에서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힘을 길러 놓지 않 실력을 길러 놓지 않으면 중독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 함께 모여 가지고 왜 게임할 때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캐릭터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게임을 안 해 봐서 인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게임을 해본 거 말고는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진짜 그 게임들을 깨 나가는, 그게 되면 중독으로 가죠.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실제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제 중독으로 갔을 때 즐길 수가 있는데, 즐길 수 있는 이 과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적다고 해야 되겠죠. 두려움이 없다기보다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또 후회나 이런 것을 별로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치자면은 꽝을 치고 와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제 구분할 수 중독이냐 아니면 집착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실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좌절감이 생겼냐 안 생겼냐. 좌절감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집착이고요. 좌절감이 없이 '다음에 가면은 또 이거 하면은 될 거야.'라고 하면 그거는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구분하는 방법 다른 거는 있지만요. 예, 고거는 나중에 생각이 나면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인제 아까 하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공부가 왜 공부는 왜 중독이 되지를 못하는가? 뭐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왜 중독이 될 가능성이 적은가?' 이렇게 해야죠. 중독이 될 가능성이 낮나. 예. 이걸로 해야 되겠죠. 예. 왜 공부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딱 이거예요. 제가 인제 고거를 예를 들었지만 일단 그 배운 것을 이거를 실제로 써먹어서 사용해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요즘은 이것 때문에 경험을 위주로 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교육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필드로 가서 직접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뭐를 경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로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2차 세계 대전 때 뭐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렇게 사람 감정을 자극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건 공부 방법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 감정이 들어가면 논리적 사고가 막혀요.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때의 그 기억, 예를 들면은 뭐 일제 시대 때의 그 한국에서의 그 쓰라렸던 과거의 기억, 아직도 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는 기억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한다?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배운 것을 사용해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중독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부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기 뭐죠? 그 일제 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낚시를 하듯이 내가 낚시에 대한 거를 배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먹어서 결과를 얻으면 되는데 일제 시대에 대한 거를 내가 다 배워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랬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물고기를 잡아요? 방법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이거를 일제 시대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위안부를 로 끌려갔던 분들의 삶이 어떻고 그래서 그 삶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분들에게 뭐 어떤 정당한 대가서부터 사과라도 받는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활동가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것들을 계속 역사를 기록하고 찾고 그 활동하는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내가 끌어당겨요. 그 얘기는 뭐냐? 말 그대로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다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학교 공부에선 불가능해요. 그죠?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공부를 즐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모든 거를 밖에 나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런 어떤 단체에서 뭐 내가 이끌어서 내가 만들어서 그런데 사회를 보세요. 그런 단체 이미 존재해요. 뭐 이런 단체 존재해요.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공부를 그냥 배운 걸로 끝내고 기억하고 기억을 하고자 감정적 자극에 의존하고 그러면은 두뇌는 퇴화해요. 자, 요 퇴화가 인제 집착이기 때문에 인제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인제 퇴화하는 건데 요 이야기는 쪼금 후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에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즐길 수 있으려면. 공부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써먹을 수 있게 써먹어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런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왜? 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실제 그게 인제 제가 뭐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은 지식의 개념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개념화.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내가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에요. 예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실제 내가 혼자 스스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스스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다음에 독립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 보는 바로 이 과정까지 가야 공부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제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공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맛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맛집을 예를 들어보면 맛집을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요리 방법을 만들어서 요리를 1 번이라 A라고 하는 요리를 탄생을 시켰다고 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나 됐어."
여기에서 오는 게 뭐죠? 성취감, 뿌듯함, 그리고 즐거움 막 몰려오죠. 그런데 인제 그다음에 뭐가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내가 여기에 이게 소중해요. 소중해진다. 그 소중해지니까 어떡하죠? 집착해요. 자, 이런 경우 내가 만들어서 해 놨더니 이거 굉장히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달라면 "이거 비법이야, 비법." 그래서 안 가르쳐 줘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두뇌를 써 가지고 내가 그 희열도 맛보고 또 그 두뇌를 그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감과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거에 매달려서 다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젠 집착으로 가 버려요. 집착으로 가면서 결국은 거꾸로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보실 거예요. 요리사들 중에서도 그 자신 있게 모든 요리 방법 다 공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새로운 요리 방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요리에 중독이 되고 성취감과 이런 걸로 즐겁게 나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삶의 의미가 딱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힘들어도 버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맛집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 이게 할머니 때, 증조부 때, 증조모 때 뭐 이런 비법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소중하게 저기 뭐야 지키려 하고 이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머리가 돈은 벌 수 있겠죠. 그 요리 비법을 가지고 돈은 벌 수 있지만 머리가 두뇌가 말 그대로 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를 통해서 성취감을 통해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제 중독이 가는 길을 제가 하나만 더 해 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에 말 그대로 도통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기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나 가면 가는 대로 즐기고 못 가도 그만.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물론 처음에는 좀 집착이 있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집착도 없어지고,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 못 간다 그래 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 금단현상 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실제로 이 중독 증세를 거쳐서 이 과정까지 가야 돼요. 왜? 이게 두뇌가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선을 넘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이제는 뭐 도가 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못 잡을 땐 요번에는 못 잡았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뭐 제 고기가 이런 이유로 인제 못 잡았네. 다음에 또 이 고기들이 이런 상태면은 이런저런 상태면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중독 그게 수준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제는 집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5 부죠. 요 5 부는 여기서 마치고 6 부에서 집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